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 하락해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은요. 금요일 날 일단 미증시가 폭락을 했죠. 지금 선물 시장은 약간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한 0.5% 이상 반등 구간에 있는데 오늘 미증시는 올라갔다가 고가에서 좀 등락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거칠게 하방으로 내리꽂은 데 따른 그쵸? 뭐 반발 나오는 뭐 그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 있었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증시는 일단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경기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극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고 시장이 빠지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몇 가지의 악재들이 겹쳤고 그리고 트럼프도 다시 나와서 요즘에 트럼프가 미증시 장중에 보면 신출기보를 합니다. 라디오까지 나오고 그리고 트위터도 계속해서 써가면서 계속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는요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고 있냐면 관세를 툭 던져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뭐 언론을 이용한 뭐 미디어를 이용한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이야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툭 던지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시장 반응 별로야 그러면 뭐 기한을 늘릴 거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뭐 면역돼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뭐 물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요일 날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어떻게 나왔느냐?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경기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채권 금리가 훅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폭 올라서 4.432% 정도. 자, 실제 보여드리면 제가 바이오를 보면서도 그렇고 한국 시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금리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관련돼서는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지금 실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5분인데 내용 보시면요. 미국 10년물 국채 4.4330. 요게 한 10분 정도 지연된 데이터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는 뭐 비슷합니다. 4.432 정도 돼요. 뭐 비슷한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지금 기준금리는 미국에서 6주에 한 번씩 변경을 하죠. 뭐 동결한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변경을 하죠. 근데 기준금리 말고 여기 10년물 국채는요.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10년물 국채가 움직임에 따라서 기준금리보다 선반영하겠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바뀔 수 있는 심리적인 지표가 미국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를 그래서 지표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표예요. 시장의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4.5% 이상, 4.6%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2월 달에도 생긴 겁니다. 지금 3개월치로 보고 있어요. 1개월치로 돌려보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죠? 4.6370이 최고치 이게 1월 말 정도 돼요. 지금 2월 말이니까 이렇게 금리의 변동이 심하다. 근데 여기서 금리가 쭉 낮아졌다는 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라도 미국의 경기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이런 내용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부양으로서 시장을 대응을 합니다. 트럼프도 이걸 바라고 있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내렸을 때 바이오가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테오젠은 돈을 다 마련이 되었는데 왜 금리하고 연관이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 달린 댓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알테오젠이 금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벌써 현금 확보한 상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요. 이분은 되게 잘못 보고 계신 게 자, 금리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이 가격하고의 이 상관관계는요. 주식시장은 곱셈의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멀티플, 즉 돈을 얼마를 벌 건데 시장에서 평가는 어느 정도 해줄게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340조입니다. 뭐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상황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버냐? 그거 아니에요. 24년도죠. 24년 12월 작년이잖아요. 자, 보시면 영업이익 기준에서 32조 7,260억을 벌었습니다. 그쵸? 그럼 1년 동안 번 게 얼마예요? 32조 7천억. 그쵸?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340조.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돈을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를 받고 있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많이 내려서 이 정도인데,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평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원래 1년 버는 돈에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해줍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다 각자 사는 동네에서 뭐 편의점을 한다고 칩시다. 그쵸? 되게 번화가야. 그래 편의점을 하는데 1년에 1억 벌어요. 그러면 1년에 1억 버는 이 편의점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1억 줄 테니까 이 편의점 나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면 이거 팝니까? 안 팔 거 아닙니까? 2년, 3년, 4년, 5년치. 그쵸?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권리금을 제시를 하겠죠. 이 돈 갖고 와. 그럼 내가 팔 수도 있어. 그쵸? 뭐 한 3년치, 4년치. 요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 거래잖아요. 1년치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이 가게 나한테 넘겨. 이러면 팔겠냐고요. 아무도 안 팔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PER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은요, 멀티플 적용, 즉 PER에 대해서 평균 PER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기준 짓는 건 성장주다, 성장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익이 금리고, 금리 대비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멀티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가 할인율이 되는 거니까, 이건 무위험으로 얻는 수익률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기준금리 4.5%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된 문제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격 조정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이지, 이게 뭐 나쁜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 4.5, 4.6 비쌀 땐 5%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알테오젠은 고가 돌파하면서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자꾸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멀티플의 적용 구간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연 1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어디서 들어와요? 머크에서 들어오는 건 그냥 확정적이에요. 왜? 키트루다 판매량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디서 나와요? ADC에서 나옵니다. 그쵸? ADC는 지금 4세대 항암제라고 불러요. 이중항체. 그러면 이쪽으로 나온 모멘텀 쪽으로 ALT 비포가 사용된다는 게 어디 쪽으로 나와요? 그쵸? 주가 측면에서 11월 달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죠. 이격을 조절하는 것까지 끝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더라도 사실상 시가총액 25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럼 1조 곱하기 25 했을 때 25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성장주들의 평균 PER에 못 미친다고요. 평균 PER이 미국 기준에서 30배예요. 그럼 30조까지 가더라도 가격 보면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만 원 이상은 ADC를 더했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등락을 하면서 간다.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한국 시장도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등락 구간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감당을 하셔야 되고, 이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 겁니다. 상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권 마감, 금요일 미증시 폭락했고 한국은 시가만 약세다. 충격이 없을 거라는 주말 내용과 같다. 주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종목군에서 주도주들은 모두 약세 마감입니다.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도 이격 조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에 있었어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도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가면 이격이 발생하니까 떨어지고요. 많이 내려가면 거의 뭐 폭락하는 구간이 있으면 미국의 경기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만 벌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완만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금요일 날 크게 조정을 받았었다는 건 뭐 경기 관련된 문제를 자극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 시장도 약간 좀 눈치 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알테오젠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내용 보면 그래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타점 중요하고 공유할 때 매매하면 된다. 주도주, 조선바이오, 원전 로봇 여기서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충분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직 한 주도 팔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매매를 해야 그쵸?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열어서 보여드린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 마린엔진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근데 작년에도 조선주는 강했다. 근데 제가 여기 바닥을 잡았나요? 아니요. 바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바닥을 콕 집어서 잡을 수 있다? 이 불가능해요. 근데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건 지속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수하는 구간 잡았을 때 30%대 수익 구간 나오죠. 그리고 알테오젠을 빼놓고 이야기를 드릴 수 없겠죠. 알테오젠도 보면 어때요? 1월과 2월 달에도 지금 매매해서 15%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지만 작년에도 보면 이 내용 보시면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그쵸? 30%대 수익 구간 모두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다. 이런 내용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 최근에 강한데 한화오션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해서 공략한 결과 57%대 수익 구간 그쵸?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항상 가격에 집중해서 매매를 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건데 상법 개정안 그쵸? 법사위 통과 뭐 정치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도 시끄러우니까. 근데 딱 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자 지금 뭐가 있었냐면 대주주의 이익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상충됐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고 대주주들은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올라가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목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A라는 큰 그룹이 있으면 자꾸 뗍니다. 떼요. 떼서 추가 상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걸 볼 수 있죠. LG화학. 그렇죠. LG화학이 월봉으로 우리가 보시죠. 장기간 2010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테슬라도 급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었죠. 지금은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비싼 기업이 됐는데 테슬라가 갑자기 테슬라 모델 몇 그쵸? 빼가지고 따로 상장하고 테슬라 모델 몇 떼가지고 따라 상장하고 이러나요? 안 그러죠.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초반부터 LG그룹은 그쵸? LG화학은 뭐가 됐어요? 2차 전지 기업으로 홍보를 했고 이렇게 소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근데 상장을 하고 있지 않았었죠. 그럼 이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장기 투자를 해왔었던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다.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그쵸? 떼가지고 상장을 할 때 물적 분할을 함으로써 장기 보유를 했었던 LG화학 주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은 뭡니까? 이 꼬라지가 난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뒤통수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는 법안이
이번에 나온 상법 개정 법안입니다. 사실상 이거 우습지. 대주주가 지켜야 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윤리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굳이 이걸 회사의 이익, 여기는 당연하게 포괄적으로 주주의 이익이라고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게 맞죠. 근데 한국은 이게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알테오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알테오젠의 파이프라인이 많죠. ALT-P1, ALT-P7, ALT-L9, ALT-L2 그리고 지금 머크와 계약건 그리고 ADC까지 진행하고 있는 ALT-B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이 진짜 막 시가총액 100조, 200조 이렇게 막 올라가. 그러면 얘네가 갑자기 ALT-B4 떼가지고 알테오젠 A 이렇게 그냥 상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주의 이익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게 통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여기서 딱 이 범주 안에 회사의 이익, 회사의 이익 이 안에 오너들이 요거를 주주는 빼놓고 생각한다. 회사에는 이익이 됐잖아? 이렇게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그쵸? 판례에 의해서 회사는 주주는 회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주주의 이익은 안 봐도 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부 자금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제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건지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있죠. 1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건 종목 장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종목 장세 나왔죠. 2월 달은 이격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매도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매도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강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알테오젠과 같이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즉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바이오 종목군을 매매를 해야 내가 2월과 3월 그렇죠?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